어느 날 광숙은 새벽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문미순이라는 편의점 사장을 만나게 된다. 털털한 성격의 문미순은 광숙에게 신제품 막걸리 시음을 권유한다. 얼떨결에 막걸리를 맛본 광숙은 경악한다. 신라주조에서 출시한 백년미주라는 막걸리의 맛이 독수리술도가의 장광수수 막걸리와 거의 흡사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광숙은 불안감에 휩싸인다. 설마 신라주조에서 우리 술도가의 비법을 훔쳐간 건 아닐까? 그녀는 곧장 술도가로 돌아와 제조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며칠 후 광숙은 술도가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한다. 검은색 썬팅이 되어 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은 밤낮으로 술도가 주변을 서성이며 광숙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오씨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차량을 감시하기로 한다. 얼마 전 신라주조에서는 독고탁의 지시하에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은밀한 뒷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독고탁은 정보팀장 박철수를 호출하여 엄중한 어조로 지시를 내린다. 독수리 술도가의 모든 것을 알아내. 재정 상태, 제조 비법, 심지어 녀석들의 사생활까지 샅샅이 뒤져. 박철수는 신라주조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독수리 술도가의 정보를 빼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먼저 해커를 고용하여 술도가의 전산망을 해킹한다. 해커는 능숙한 솜씨로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 술도가의 재정장부, 거래 내역, 고객 정보 등을 빼돌린다. 박철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독수리 술도가의 약점을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고자동의 조카 고만수가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박철수는 고만수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도박빚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달콤한 제안에 고만수의 눈이 흔들렸다. 고만수는 공장장인 삼촌 고자동과의 관계로 술도가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특히 사무실이 비어있는 시간대를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박철수의 계획의 완벽한 조건이었다. 단순히 정보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박철수의 속삭임에 고만수의 양심이 흔들렸다. 고만수는 갈등에 빠졌다. 가족과 같은 술도가 사람들을 배신할 수는 없었지만 도박 빚의 압박감은 날로 커져갔다. 그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박철수는 고만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결정하세요. 그의 말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박철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술도가의 제조 레시피와 핵심 원료 배합 비율을 몰래 빼돌린다. 정보를 손에 넣은 박철수는 독고탁에게 보고한다. 독고탁은 흡족한 표정으로 박철수를 칭찬하며 다음 작전을 지시한다. 독고탁의 냉혹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이제부터 게임은 시작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라주조의 음모는 독수리 술도가를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의 식약처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마광숙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하려 노력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위생 상태와 원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식약처 직원의 말에 광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사는 냉혹하고 철저했다. 직원들은 제조 시설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광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설마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때 한 직원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광숙은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쌀 포대가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는 항상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해왔어요. 광숙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제조실에서는 곰팡이가 핀 누룩이 발견되었고 바닥에는 쥐똥으로 의심되는 물체들이 흩어져 있었다. 광숙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런 일이 어떻게? 그녀는 중얼거렸다.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사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과 기자들이 술도가 앞에 모여들었다. 광숙은 창밖으로 몰려드는 인파를 보며 절망감에 빠졌다. 마침내 식약처 팀장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 독수리 술도가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위생 상태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광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럴 순 없어. 우리 술도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어. 한편 신라주조에서는 독고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잘했다, 박철수. 이제 독수리 술도가는 끝이다. 독수리 술도가의 위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식약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독수리 술도가를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충격, 전통 막걸리 명가, 유통기한 지난 쌀 사용?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는 독수리 술도가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허울에 불과했다는 듯한 어조로 가득했다. 독수리 막걸리 마시고 배탈, 소비자 불만 쇄도? 라는 또 다른 기사는 마치 독수리 술도가의 제품이 독약이라도 되는 양 과장되게 보도했다. 광숙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언론의 거대한 물결에 묻혀버렸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건 모두 음모라고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의 충성 고객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독수리 막걸리를 즐겨 마셨던 단골들조차 혹시 모르니 당분간 다른 브랜드를 마셔야겠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악덕 채권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영업 정지 처분을 빌미로 빚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이제 당신들 사업은 끝났어. 당장 빚을 갚아. 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광숙은 그들을 달래기 위해 애썼지만 채권자들의 태도는 완강했다. 그날 밤 술도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광숙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오씨 형제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따뜻한 위로와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누나, 우리가 여기 왔어요.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오범수가 말했다. 그래요, 형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술도가를 지키겠습니다. 오천수가 덧붙였다. 광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계략이야.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어. 오천수가 분노에 차 외쳤다. 맞아, 형. 하지만 우리에겐 증거가 없어. 오응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막내 오범수가 입을 열었다. 형들, 나에게 생각이 있어. 우리가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 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누고 대응 전략을 세웠다. 오천수는 재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응수는 SNS를 통해 술도가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했고 오범수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언론의 공세는 계속되었고 소비자들의 불신은 깊어져만 갔다. 채권자들의 압박도 날로 심해졌다. 위기의 절정에서 광숙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전국 생방송 뉴스에 직접 출연하여 독수리 술도가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예요. 모든 것을 걸어야 해요. 광숙이 말했다. 방송 당일 광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고 붉은 불이 들어왔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숙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독수리 술도가의 마광숙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술도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독수리 술도가의 운명이 걸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다. 광숙의 진심 어린 호소는 전국을 울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강한 의지를 담아 말을 이어갔다. 우리 독수리 술도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직하게 술을 빚어왔습니다. 우리의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를 음해하려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략입니다. 그녀의 말에 스튜디오는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광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절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술도가의 모든 직원들이 이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군가가 우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스튜디오의 문이 열리고 오범수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범수가 말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신라주조의 비밀 문서였다. 거기에는 독수리 술도가를 음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로가 시작되었다. 그 내용을 카메라 앞에서 공개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전에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들썩이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동정과 지지로 급변했다. 며칠 전 오범수는 식약청 자료를 보다가 그의 눈이 멈췄다. 익명의 제보라. 그는 중얼거렸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그는 이미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경제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전산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의 직감이 그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오범수는 익명 제보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IP 주소를 따라가던 그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이 IP 주소는 그는 숨을 들이켰다. 신라주조와 연결되어 있어. 오범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건 음모야. 그는 중얼거렸다. 신라주조가 독수리 술도가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는 신라주조의 내부 문서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 오범수는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 해. 그때 그의 눈에 특이한 파일이 들어왔다. 독고탁 비밀금고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오범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여기 있어. 그는 속삭였다. 모든 증거가 이 금고 안에 있을 거야. 하지만 금고의 비밀번호는 알 수 없었다. 오범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 해킹이다. 그는 결심했다. 오범수는 밤새도록 신라주조의 전산망을 해킹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마침내
새벽녘에 그는 성공했다. 드디어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금고의 비밀번호가 그의 화면에 나타났다. 오범수는 즉시 동생 오광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수야, 내 도움이 필요해. 오광수는 형의 다급한 목소리에 즉시 반응했다. 무슨 일이야? 형, 오범수는 상황을 설명했다. 신라주조의 금고에서 문서를 빼내와야 해. 내가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가능할 거야. 오광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위험을 직감했지만 가족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알았어, 형, 내가 하지. 그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날 밤 오광수는 검은 옷을 입고 신라주조 본사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차분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기술들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건물 뒤편으로 접근한 오광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보안 카메라를 피해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그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부드러웠다. 마침내 독고탁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오광수는 귀를 기울여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금고 앞에 선 오광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형에게서 들은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오광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재빨리 서류를 꺼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오광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다행히 경비원은 집무실 앞을 지나쳐갔다. 위기 일발의 순간을 넘긴 오광수는 서둘러 빠져나왔다. 그가 건물을 빠져나오는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누군가가 침입자를 발견한 것이다. 오광수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오범수가 기다리고 있는 차에 도착했다. 빨리 가자. 오광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다. 뒤에서 경비차가 쫓아왔지만 오범수의 능숙한 운전 실력으로 따돌릴 수 있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두 형제는 얻은 정보를 확인했다. 그들의 눈이 커졌다. 문서에는 독고타기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한 모든 음모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걸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오범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 보고를 받은 독고타기 문서 유출을 알아차렸다. 독고탁은 분노에 차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서를 찾으려 했다. 독고탁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그들을 찾기 시작했다. 오범수는 숨어 있으면서도 마지막 기회를 노렸다. 어느새 오후가 되었고 그는 광숙이 출연하는 방송국으로 향했다. 방송국에 도착한 오범수는 인파들을 뚫고 스튜디오로 달려온 것이다. 폭로를 본 네티즌들은 독수리 술도가를 지켜야 해. 우리는 속았던 거야. 신라주조는 처벌받아야 한다. 와 같은 댓글들을 쏟아냈다. 방송이 끝난 후 광숙과 오씨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다. 다음 날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다. 식약처는 재조사를 약속했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독수리 술도가의 무고함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다시 독수리 막걸리를 찾기 시작했고 술도가 앞에는 응원의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